자, 보시죠. 1번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회사는 상행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자, 맞죠? 회사라는 거의 개념 요소는 두 가지가 있죠. 영리성과 법인성. 이 두 가지를 갖춰야 회사예요. 여기서 영리성이라는 거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여기서 영리성과 법인성 두 가지가 갖춰져야 회사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성은 두 가지 개념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윤을 회사의 사원들에게 배분해 줄 목적도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회사의 개념 요소로서의 영리성이 갖춰지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영리성의 개념이 저기 상법 총칙에도 나와요.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는 상법 중에서 회사편만 보죠. 3편 회사 이 부분만 공부를 하죠. 그래서 1편 총칙하고 2편 상행위가 있는데 1편 총칙에서 거기서도 영리성 개념이 나와요. 영리성 개념이 뭐와 관련해서 나오냐면 상인의 개념 요소와 관련해서 나와요. 상인의 개념을 정의할 때도 영리성이 나오거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상인의 개념 요소로서의 영리성은 요것뿐이에요. 이윤 획득의 목적만 있으면 영리성이 인정이 돼. 그런데 여기 회사의 개념으로서의 영리성은 이윤 획득의 목적에 더해서 이윤을 사원들에게 배분할 목적까지 있어야 된다. 자, 요런 그 사연이 있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지문들 중에 요거와 관련된 게 조금 나와요. 자,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회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1인 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인정된다. 자, 요건 틀렸죠. 우리 상법에 회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어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 중에서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1인 회사가 인정되지 않아요. 나머지 요 3개의 회사의 경우에는 1인 회사가 인정이 돼. 한명회사의 경우에는 그 우리 법 규정상 사원이 2인이 됐을 때는 해산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사원이 1인인 상태로 존속할 수가 없다는 거죠. 1인인 상태로 존속할 수가 없으면 사원이 1인인 상태로 회사를 설립할 수도 없는 거겠죠. 그리고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사원이 2인 이상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뉘죠.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이렇게 나오는데 각 종류의 사원이 한 명씩은 있어야 돼. 무한책임사원 1명, 유한책임사원 1명. 적어도 한 명씩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합자회사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1인 사원, 회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3번 판례에 의하면 1인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상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가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는 한 유효라고 본다. 자, 맞는 지분이죠. 우리 소집 절차와 관련해서 주식회사법에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판례가 그걸 되게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1인 주주가 이의 없이 주주총회에 출석을 해서 결의를 했으면은 이건 적법한 결의가 있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판례는 더 나아가서 주주총회를 아예 개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에 기해서 어떤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됐으면 그 의사록의 내용대로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걸로 보기까지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소집 절차라는 거는 다수의 주주를 전제로 해갖고 그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규정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인 주주가 뭐 이의 없이 출석을 해서 결의를 했으면은 기회 보장, 주주총회에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회는 다 보장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집 절차 같은 거는 굳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4번 한명회사의 내부 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상법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자,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민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이 뭔지 잘 모르시죠. 조합이. 우리 여기 법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조합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단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모인 단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뭐 사자가 사람 할 때 그 사자는 아닌데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그냥 사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조합은 뭐냐면 단체성이 좀 약한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갑을병이라는 3명이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동업관계에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서로 간에 동업을 했으니까 서로 간에 뭔가 계약 관계에 있겠죠. 조합은 일종의 그 계약이에요. 그런데 3명이 하나의 단체성도 어느 정도는 갖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단체성은 약한 정도의 단체성을 가져요.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근데 한명회사의 경우에는 조합원들 간에
회사의 사원들 간에 동업관계 비슷한 면이 있다. 그래서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암기하셔도 괜찮아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요거는 그냥 암기하셔도 돼요. 5번 다수설 및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하거나 부인하여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는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된다. 자, 맞는 질문이죠? 법인격 부인론. 이건 뭐냐? 회사가 있어요. A 회사. 이건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여기 사원이 이제 주주죠? 사원이. 주식회사의 사원을 주주라고 부르죠. 저 그림을 간략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되죠. 주주. 저 그 큰 그림을. 그리고 회사의 채권자가 있죠. 뭐 저 그림에 따르면 이 채권자는 요 위에다 그려야 되는데 뭐 그냥 지금 채권자, 거래 상대방 없이 지금 채권자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회사가 있고 주주가 있고 채권자가 있을 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출자 의무밖에 없어요. 출자 의무. 다시 말해서 회사가 채권자에게 회사가 자신의 채권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주주가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아. 이거를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간접 유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은 사실 저는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마치 주주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 변제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출자하기로 된 돈을 출자할 의무만 부담할 뿐이지 회사가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변제할 책임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주주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주주 유한 책임. 유한 책임이라고 부르죠. 자, 법인격 부인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명칭은 법인격 부인인데 실제 내용은 주주 유한 책임의 부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정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회사 채권자한테 직접 채무를 변제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는 그러한 이론을 법인격 부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거는 회사와 주주의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다는 대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해당 요건까지는 세무사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지금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이론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5번은 맞는 지문이다. 언제 그런지 뭐 대략만 보면 이 법인격이 남용됐을 때 이 회사가 주주의 개인 사업처럼 운영되고 있을 때 주주가 회사를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혼용돼 있고 그리고 회사가 무자력일 때 이러한 경우에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서 직접 변제할 책임을 진다. 그걸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부른다.